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네. 늘 격려해 주시는 덕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사바리스타에서는요, 국정원, 지금 민간인 사찰 이슈가, 다행히도 정치권에서 좀 불이 붙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조중동이 최근에 법원 직원마저도, 일반 직원마저도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글을 썼다며 열심히 띄우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 결코 순수한 분 아니거든요. 제가 이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단독으로 확인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허재현 TV 네 유튜브 제작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편집하고 자막이 끼고 썸네일 제작하고 이거 그 업체에 좀 저렴하게 맡기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후원이 좀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 다들 아시죠? 네, 허재영 기자가 중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뭐 커피도 있고 뭐 간편식 스테이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홍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품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험 상담 업체 광고가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예. 혹시 나 보험 상담 안 그래도 좀 필요했는데 예, 이런 거 생각하셨던 분들은 열심히 애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유튜브 채널 정기 후원 가입이나 리포액트 사이트 정기 후원 회원 가입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그 내용은 그 유튜브 상단의 그 댓글란 상단에 다 자세한 설명이 써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살펴보시고요. 잠시 광고 좀 전해드리고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현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국회에서 그 정보위에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직접 출석해서 불법 사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얼마나 이게 좀 되는지 좀 보고를 할 수도 있다. 예, 지켜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16일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내용 혹시 좀 놓치셨던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불법 사찰의 목록은 그날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목록을 알려고 했던 거냐 이거거든요. 이 사찰 피해자가 내 사찰 내용을 공개해 주세요라고 국정원에다 요청을 해야만 그 당사자한테만
그 사찰 내용을 통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국정원의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찰당한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아니 허재영 기자도 사찰됐을 수 있잖아요. 언론인도 사찰 대상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사찰당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고. 내가 어떻게 이걸 국정원에다가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나도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뿐만이 아니죠. 뭐 김용민 PD님도 그렇고 뭐 온갖 사찰 의혹 대상인 사람들. 지금 명진 스님이나 광노영 교육감이나 지금 이제 박재동 화백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대법원에 이제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실제로 내용을 조금 일부 받아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특수하게 사찰의 흔적이 좀 있어가지고 요청을 해서 받아낸 건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괜찮으니까 상관없고 일단 목록이라도 내놔. 그래야 사찰 피해자들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청하지. 그래서 국회에서 일단 국정원에다가 불법 사찰 목록이라도 좀 이날 주세요. 이랬는데 일단 이날은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국정원은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국회 정보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이뤄지면 비보도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요렇게 지금 일단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지금 그죠 우리가 선거 너무 잘해서 지금 민주당을 지금 180석 가까이 만들어 놨으니까 민주당의 그 의원 수만 가지고도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해버릴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참여하거나 말거나 이거 당장 해서 빨리 목록이라도 좀 받아내시지. 좀 국회 그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앞두고 지금 이게 지금 국민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빨리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뭐 정치 공세라는 둥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지금 정치 공세 해야지 그럼 안 합니까? 그 정치 공작이 문제인 거지 정치 공세는 늘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시작 자체는 정치 공세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원래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정치권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나라 네팔 시민행동 거기 시민단체 속에 거기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한 2,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승소해가지고 야 국정원 니네 파일 내놔 일부 공개해 이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서야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뭐 그냥 그런 겁니다. 시작 자체는 정치 공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수한 시민단체 운동이었던 겁니다. 다만 그 시민단체가 이제 일부 알아낸 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제 떠들기 시작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정치 공세죠. 그걸 왜 정치 공세가 아니라고 부인해. 누가 봐도 정치 공세인데. 다만 문제는 정치 공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걸 무슨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막 정치 공작을 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지. 그래서 이거 수세 자꾸 막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라는 둥 해가지고 약간은 민주당이 좀 쫄아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지방선거 니네들 자꾸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공세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여야 합의로 선거 후에 이거 뭐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때 지방 재보궐선거 후에 밝히자. 이런 지금 안도 지금 일부에서 좀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나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정치 공세 하세요. 뭐 어때? 정확하게 알 건 알아야죠. 지금 두 가지가 더 그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앞두고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크게 뭐냐? 첫 번째 일단 박형준 씨, 부산시장의 지금 유력한 야권의 지금 당선 유력한 후보죠. 이 박형준 씨가 이명박 정부 때 그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랑 정무수석 이런 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거를 알고 있었거나 그죠? 보고를 받았다. 지금 이런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는 이거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KBS가 무슨 단독 보도를 좀 최근에 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건 좀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보세요.
이게 지금 환경단체 당시에 이제 4대강 사업 반대단체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 좀 이상하게 좀 사찰당하는 것 같아. 좀 이상해. 약간 이상한 그 낌새를 느꼈던 거예요. 자꾸 막 불이익 당하고 막 이상한 일 당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에다가 사찰 자료를 이제 공개하라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예전에 이거 이겼었어요. 이겨가지고 2018년인가 그때 이게 알려지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게 뒤늦게 지금 조명을 다시 받고 있는 겁니다. 2009년 7월, 2010년 3월 요때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시된 부분 주의 깊게 보세요. 청와대 홍보기획관, 청와대 정무수석 보고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거 박형준 씨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환경단체들 막 세무조사 압박 등을 제시해야 되고 불법 활동 체증 강화 세무조사 압박 이런 걸 활용했다라는 거야. 미쳤어 이것들이 진짜. 그리고 또 뭐야 내부 갈등을 유도하라고 했대. 이런 것들을 국정원이 청와대에다 보고했는데 박형준 씨 이거 보고 잘했어 이랬습니까? 에?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박형준 씨 이 사람 이거 예전에 그 썰전인가요? JTBC에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이게 2018년에 이미 알려졌던 일이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시민 이사장이 한번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여기 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보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박형준 씨 이거 진짜 당시에 그 사찰한 거 국정원이 사찰한 거 환경단체들 몰랐어? 민간인 사찰 몰랐어요? 그러니까 박형준 씨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진짜 몰랐고요. 제가 알았던 걸로 밝혀지면 단두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박형준 씨. 제가 이 문명 국가에서 우리가 왜 단두대를 운영합니까? 미쳤습니까? 그러나 부산시장에 과연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고요. 어쨌든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이 문건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계시죠? 지금 박형준 씨가 침묵한 건 아니고 정확하게 KBS에다가 이렇게는 밝혔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적도 없다. 그냥 정보 공개 청구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러고 말았다는 거야. 뭐야. 제가 볼 때는요. 박형준 씨는 부산시장에 설사 당선되더라도 그 바로 다음날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될 분인 것 같습니다. 구속 수사돼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시장 당선되자마자 박형준 씨는 구속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무슨 지방선거 후에 뭐 민간인 사찰 규모를 파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상대로 정치 공세하세요. 괜찮습니다. 국민이 다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박형준 의혹 말고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 이명박 정부의 그 민간인 사찰 그 기조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졌는지 여부 이것도 좀 정확히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날 국회 정보위 출석한 그 박지원 원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개연성은 확실히 있어 보인다.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다. 아직 확인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확인을 안 했냐면 그거는 일단 지금 개인정보가 담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거라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직 검토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뭐 그건 이해가 돼. 확인을 못한 건. 근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지속된 개연성은 있다. 뭔진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어떤 흔적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거 정도는 국정원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보나마나 아닙니까? 아니 박근혜 정부가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를 그럼 이런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되지 하고 얘네가 안 했겠습니까?
더 하고도 남을 집단이지. 그 예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기의 어떤 비위 정보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석수 감찰관이 사찰 범죄 정보를 살펴보고 하니까 우병우가 직접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본인이 직접 사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 징역형 받고 그랬습니다. 우병우가. 그리고 문학의 뭐 블랙리스트 같은 거 운영하고 그랬던 집단인데, 그럼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원은 당연히 민간인 사찰하고도 남죠. 아마 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정확하게 지금 의결을 하든 특별법을 제정을 하든 해가지고 빨리 지금 국정원이 지금 불법 소지가 있다 하고 하니까 국회에서 아예 불법 소지를 없애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정원에 봉인돼 있는 문서를 빨리 해제하도록 이달 안에 처리하세요. 이달 안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전에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두 명 민간인 사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1000명 가까이 최소. 이명박 정부 때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또 한 1000명, 2000명 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규모도 규모지만 사찰 방법, 그리고 사찰 이후에 공작 행위, 그것이 내용이 확인이 돼야 돼요. 사찰 방법이란 건 저는 아마 도청도 활용됐을 수 있고, 그리고 휴대폰에다가 해킹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이런 거 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그때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해킹 전문 업체랑 국정원이 계약 맺어가지고 민간인한테 해킹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 계약 맺은 게 들통나가지고 책임자가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이 하나도 그 이후에 안 밝혀졌습니다. 그런 짓을 박근혜 정부 때 했을지 안 했을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다 감춰져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방선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지방선거 오히려 신경 써서 그 전에 웬만하면 다 밝혀내게 하세요. 그러다가 박형준 같은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이 당선되면 어떡해. 그럼 그건 부산시장 뽑은 사람들 다 그죠? 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막으라고 국회에다가 권한을 주는 거지. 응? 왜 지방선거 전에 이걸 확인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국민의힘의 그런 정치 공세에 말려들지 마세요, 민주당. 국민이 뒤에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데 왜 180석 가지고 맨날 이렇게 쫄고 그러나 몰라. 진짜.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고요. 제가 명진 스님이 우리 리포액트의 후원회 명예 고문 지금 맡고 계신데, 사실 명진 스님도 불법 사찰 피해자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에 좀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연락을 좀 어제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시라 명진 스님. 그래가지고 저랑 좀 조만간에 만나가지고 열린공감TV라는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를 좀 요청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만간에 명진 스님이 겪으신 여러 가지 피해들, 그리고 이 국정원의 이 민간인 사찰 이런 내용들 좀 자세하게 좀 듣는 순서를 조만간에 좀 빨리 마련을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명진 스님 좀 모시고 좀 얘기 좀 듣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잘 됐어. 자, 여러분 잠깐 광고 듣고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조중동이 갑자기 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그러니까 판사들 말고 일반 법원 직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나섰다 이러면서 갑자기 보도하기 시작해요.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하나 좀 보세요. 중앙일보가 단독 최악의 대법원장 법원 일반 직원도 김명수 때렸다 이러면서 보도를 하고 나섰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2월 16일 날 올렸다는 거예요. 재경지법의 한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9시에 법원 내부망에다 글을 올려서 이렇게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어쩌고 저쩌고.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얼마든지 네 어쩌고 막 썼어요. 아무튼 썼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중앙일보가 안 밝혔어. 그냥 재경지법의 직원 A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 아니 그냥 정확하게 이름 밝히고 보통 다 쓰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굳이 이름을 다 감춰줘? 그래서 뭔가 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인 거 아니야? 제가 약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법원 출입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판사도 그렇고 제가 뭐 여기저기 좀 알고 있는 좀 그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물어봤어요. 이거 글 쓴 사람 정확하게 누굽니까? 에? 왜 이게 실명을 공개 안 해? 물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야. 예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감췄더라고 중앙일보가. 2017년에 그때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이제 특검 막 도입되고 막 온갖 그 막 벌어지고 할 때 어떤 법원 공무원이 특검 개애식기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름 뭐야 이 사람? 황아무개 뭐 주사보 서울 동부지법의 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황모 주사보가 병신년 마무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특검 개애식기라고 적어서 욕설을 연상케 하면서 특검을 비난했다.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그때 보도가 나온 게 있었어요. 에?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이번에 글 쓴 사람이. 에?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아니 뭐 특검만 비난한 게 아니고 진짜 막 극우적인 성향의 온갖 글들을 그 당시에 많이 올렸던 거거든. 막 정유라, 정유라 막 편들어주고, 정유라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는데 특검은 정유라를 강제 송환하려 한다. 자식의 고통을 보는 어미는 만배의 고통을 겪고 속은 시커멓게 타고 살은 갈갈이 찢어진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이 사람이 2014년 4월에는 이런 글도 올렸었대.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세력 입장에서 볼 때 폭동이다. 빨갱이들이 항쟁이라고 높여 부른다. 옛날에 이런 글도 썼던 사람이에요. 2014년에 이런 황당한 일베스러운 글을 쓰고 2018년엔 또 막 정유라, 막 최순실 막 편들어주는 막 글 쓰고 그 황아무개 씨 법원 이 보안 관리하는 막 그 이제 그 경비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런 직원이었던 거예요. 이런 극우 성향의 거의 일배나 다름없는 그런 인간이 법원 공무원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2018년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글을 쓴 거예요. 2021년에. 근데 과거에 이제 일베스러운 글을 썼던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런 글을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걸 감춘 것 같아. 예. 그냥 A씨라고. 예끼 이 사람들아.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법원의 내부 일반 직원들이 이런 분위기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글이 올라왔지? 해가지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역시나야. 이거 조선일보도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뒤지기 싫어가지고 2월 17일 날 역시 또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법원 보안 직원도 김명수 최악 대법원장 이러면서 여기도
이름은 안 밝혀. 그냥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소속 황모 씨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어쩌고저쩌고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법원장 물러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글을 올렸어요. 근데 역시 이름은 안 밝혀. 근데 이 황모 씨가 그 사람인 거예요. 예. 과거에 2014년에 광주 제주 4.3에 대해서 빨갱이들의 폭동이다 이렇게 글 쓰고 2018년엔 정유라랑 최순실 막 편들어주고 막 이랬던 사람들. 어이구 인간들 진짜. 하여튼 그 언론이 조중동이 띄우는 사람들은 조중동이 띄우면 일단 무조건 어떤 사람인지 금방 걸러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조중동이 욕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거꾸로 알면 되는 거고요. 아, 참. 요거는 하여튼 제가 심심해서 단독으로 확인해 봤던 하여튼 그런 거고요. 아, 그리고 방송 마치기 전에 김용호 기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김용호라고 그 가세연인가 뭔가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스포츠월드라고 거기 무슨 뭐 연예부장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여튼 뭐 거의 막 일베스러운 얘기를 막 트위터에 쓰고 막 하더니 최근에 하여튼 이런 가세연에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재작년에 그때 조국 장관이 무슨 여배우를 후원한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김용호 씨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국정원장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거 내용을 좀 정확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김용호 씨를 포함해서 여러 연예 기자들을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국정원 직원을 연예부 기자들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역시 하여튼 뭐 김용호 씨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김용호 씨가 받고 있는 여러 좀 말도 안 되는 진짜 황당한 그런 주장들 소스가 어쩌면 국정원일 수 있어요. 근데 김용호 씨뿐만이 아니에요. 국정원은 굉장히 많은 기자들을 실제로 접촉을 해요. 한결의 기자, 허재영 같은 사람은 절대 연락을 안 하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을 사찰을 하겠지. 그게 아니고 자기들 편이다 싶은 사람들은 국정원이 오히려 기자들을 관리해가지고 슬쩍슬쩍 정보들을 흘려.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정치질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퍼뜨리고 싶은 정보를 흘려서 또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국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한다? 뭐 이런 내용을 도대체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 국정원은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국정원이 뭐 보도자료를 낼 수는 없잖아. 그럴 때 활용하는 게 연예 매체 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국정원 직원과 친하게 지낸 연예계 종사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서 제가 들은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호 씨도 저는 그 국정원의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제가 근데 크루스 체크가 안 되고 확인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단정해서 뭐 김용호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제가 단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국정원과 김용호를 연결시켜 주었던 어떤 연예계 종사자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호뿐만이 아니라 김용호 뭐
주변에 여러 연예 매체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국정원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하에서 이 기자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박지원 국정원장님, 국정원 직원들이 연예부 기자들, 연예 매체 조중동 기자는 당연히 접촉하고 있고요. 예? 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거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네. 이거 모르셨을걸요, 박지원 국정원장님.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저한테 이거 설명해 주었던 과거 연예계 종사자 분을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진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진짜 국내 5대 연예 기획사라고 제가 그 정도로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핵심 관계자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니까 제가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박지원 국정원장님, 네,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 김용호 씨가 지금 뭐 조국 여배우 후원설 그거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경찰에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조사받고 있으니까 이 조사가 이게 끝났구나. 지금 법원에서 이 공판 이미 하고 있구나. 그럼 끝났네. 제가 경찰한테 알려줄 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았구나. 제가 경찰한테 알려줄 걸. 네. 바빠가지고 제가 이 김용호 같은 인간한테 이런 허접한 사람한테 제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경 안 썼다가 최근에 뭐 하여튼 기사가 뜨길래 제가 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요.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국정원이 기자들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연예부 기자들이 뭔가 좀 이상한 막 확인 안 된 이상한 거 퍽 하고 터트리는데 근거는 제시 못하고 제보만 받았다. 확실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나중에 막 오보로 밝혀지고 막 그런 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소스가 국정원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 그거 말씀드립니다. 예. 자, 허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덕에 제가 사람 역할을 하면서 기자로서 다시 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락에 빠진 그런 기자 한 명 살리셨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자, 열심히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